클라우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등장한 지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 매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만들어진 미국의 기술 표준을 관장하는 기관인 니스트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니스트의 정의에 따르면 클라우드란 공용 IT 자원을 네트워크, 즉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가 등장한 지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 다양한 기관에서 정의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니스트의 정의 외에도 가트너, 포레스터 리서치, IBM, TTA와 같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하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해드리는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조금 다르게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IT 용어보다는 경제 용어가 편안하신 분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유경제는 소카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처럼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고 빌려 쓰는 모델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경제는 면도기 구독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한번 설정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즉 소비 활동에서 주기적 반복적 패턴을 위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모두를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는 공유경제 모델처럼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고, 구독경제 서비스처럼 고객이 IT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영역은 위임을 하고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IT 자원을 구매하고 지불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물리 하드웨어를 이용하시려면 IT 투자 프로세스를 거쳐서 구매 계약을 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 매우 간편히 필요한 워크로드만큼만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공 방식과 워크로드의 제공 방식과 제공 단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기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방식으로 IT 자원을 제공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구매 계약에서 딜리버리 구축에 이르는 과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한 신청 방식으로 수분 내에 신규 가상 서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T 자원의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제공 단위 역시 다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방식에서는 기본 제공 단위가 물리적 장비의 단위입니다. 즉 서버나 렉 같은 단위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가상 서버와 같은 자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과금 옵션에 따라서 시간당 V코어와 같이 IT 자원을 종량제로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불 방식을 보자면 기존의 전통적 IT 자원은 하드웨어를 구매 혹은 임대하는 금액을 보통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보통 사용량 기반으로, 즉 서버나 스토리지, 트래픽 등을 사용하신 만큼만 과금하는 종량제 요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IT 자원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데이터 센터 활용 방식으로 IT 자원을 확보하실 경우에는 불확실한 수요 예측 때문에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 투자하거나 실제 사용량을 미충족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실제 수요는 곡선인데 고정된 물리 하드웨어 자원을 써야 한다면 계단형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클라우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IT 자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가깝게 대응할 수 있어서 과다 투자나 수요 미충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T 자원이 확장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IT 인프라는 보통 스케일업 방식으로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존에 사용 중인 서버라고 하는 박스 안에서 먼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서버를 새로 사지 않고 CPU나 램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서버를 새로 사려면 더 큰 박스를 들여오려면 큰 투자비가 드니까 고민을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기존 박스를 의식할 필요 없이 비교적 손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어떤 스펙에 어떤 오퍼링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있었던지 간에 그 컴퓨팅 파워 그대로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수평적으로 늘려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하나 미리 설정된 시점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 확장하거나 별도 신청을 해도 매우 빠르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Pay as you go 과금 방식으로 쓴 만큼 돈을 내면 되니까 비용 부담도 덜해서 고민도 덜하게 되고 말이죠. 즉 전통적 IT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라는 박스를 경계로 해서 고민해서 스케일업 해야 되지만 클라우드는 기존 박스를 의식할 필요 없이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될까요?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설명할 때 많이 언급되는 서비스 모델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모델은 책임과 위임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보통 IaaS, PaaS, SaaS로 구분되는 모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영역과 고객이 책임지는 영역의 범위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책임지는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지는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서 모델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려 보자면 온프레미스는 물리 장비에서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모두 고객이 책임을 지는 서비스 모델이고요. IaaS의 경우에는 물리 장비를 가상화해서 제공해드린 영역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고객이 관리하시는 서비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파스와 사스도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aaS와 파스, 사스를 하나하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IaaS는 인프라의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화해서 UI 형태의 콘솔과 API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모델이고 파스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체계, 개발 환경, 개발 도구와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제공해드리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완성형의 소프트웨어 또 솔루션 형태의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용하시는 오피스 365와 같은
서비스가 바로 이 SaaS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의 개념을 추가해서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모델을 보시는 그림과 같이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aaS와 PaaS 사이에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인 CAS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PaaS와 SaaS 사이에 서버리스 서비스인 FaaS를 추가했습니다. 그 의미를 자신 설명을 드려보자면 CSP와 고객이 책임지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에 더해서 고객이 스케일을 관리하는 영역을 추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스케일을 관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IT 워크로드의 규모를 결정하는 영역을 추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aaS는 가상 서버에 대한 규모를 고객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CaaS는 컨테이너, 그리고 FaaS는 개별 기능인 펑션에 대한 규모를 고객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객이 스케일을 관리하는 영역까지를 더해서 CaaS와 FaaS라는 모델을 추가해서 책임과 위임 기준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IT 자원의 소유 주체에 따른 구분하는 모델이고요.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분되는 모델입니다. IT 워크로드를 수용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이트 내에서 IT 환경에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IT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해주는 모델인데 IT 자원이 구축되는 위치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영역에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보통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둘 다 사용하는 클라우드 모델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된 단일 조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말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반 대조, 즉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복수의 서로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클라우드 형태,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조합된 인프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말하죠.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이게 전부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상용화된 지 제법 오래된 기술이니까 모델이 한두 가지로 그치진 않겠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더해서 요즘에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모델 역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CSP가 제공하는 복수의 즉 2개 이상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특정 벤더의 워크로드를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할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CSP를 이용하신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으로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엣지 클라우드 모델이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분산,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의를 보자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컴퓨팅과 데이터 스토리지를 그것이 필요한 물리적인 위치에 좀 더 가까이 이동시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느냐? 바로 서비스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대용량 네트워크 트래픽의 요금을 절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미를 또 보자면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중앙 집중형 센트럴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즉 센트럴라이즈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진 약간의 한계, 즉 물리적인 위치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어떤 응답 시간 그리고 트래픽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엣지 컴퓨팅을 씀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리티 그리고 초연결성, 초저지연 이러한 강점을 가지면서 센트럴 클라우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다 알아야 될까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복잡하게 이런저런 모델들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다 알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로부터의 조언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과 도입에 대한 진짜 여정은 넌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다 라고 가트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이런저런 모델들로 IT 워크로드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결국은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화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하시다는 겁니다. 즉, 넌 클라우드에서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기 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멀티 클라우드, 이런 모델들을 고민하시는 과정이 결국은 넌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꾸는 과정, 클라우드가 아닌 워크로드를 클라우드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소개드리면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짚어드렸습니다. 업계의 가장 공신력 있는 정의인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의 정의를 소개드렸고요. 이어서 조금 색다른 정의로 클라우드가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클라우드와 기존 IT 인프라가 세 가지 기준에서 다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IT 자원의 구매, 활용 방식, 확장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들을 소개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범위를 구분하는 모델과 IT 자원 소유 주체에 따른 모델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